안녕하세요. 정신과 일타 강사입니다. 저는 정신과 전문이고요. 세종에서 정신과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요, 얼마 전에 대전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.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도 참 기분도 좀 우울하고 그랬었는데 그 후로 가끔씩 저한테 이제 다니는 환자분들이 저한테 좀 물어보시더라고요. 가해자가 우울증으로 치료받는다 뭐 그런 기사들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 우울증이 다른 사람들을 정말 해할 정도로 정말 위험한 병이냐? 기사에서 보면 이제 뭐 가해자가 우울증이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,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좀 제 의견을 좀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.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언컨대 정신과 지식, 그 다음에 제 임상 경험을 통틀어서요, 우울장애 자체가 뭐 타인을 해한다고 저는 볼 수는 없지 않을까. 이게 제 생각이고요. 그러면 그 사건은 뭐냐? 나중에 뭐 사건 뭐 원인이라든지 뭐 이런 게 밝혀질 것 같긴 한데, 이게 제가 추정을 하자면 우울증하고 만약에 그 가해자가 다른 성격 장애가 결부된 경우가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. 보통 우리가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.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반사회적 성격 장애 이렇게 표현하는데, 원래 반사적인 성격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우울증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이게 충동성도 더 중각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. 제 가능성이고, 두 번째는 제가 추측하는 거는 처음에는 우울증이 맞았는데 갑자기 다른 정신과 질환으로 바뀌는 경우, 뭐 이런 경우들 제법 있거든요.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.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우울증이 처음에는 우울증이었다가 갑자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조증, 양극성 장애 조증사파나 아니면은 조현병 같은 아주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바뀐 경우, 이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첫 번째 경우, 두 번째 경우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, 사실 이거는 제 추정이고요. 나중에 뭐 정신감정이라든지 해서 뭐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아무튼 뭐 이런 끔찍한 일은 다시 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또 이건 말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. 조금 우려스러운 게 이제 좀 정부의 좀 대처인 것 같아요. 이제 정부 대처 중에서 어떤 기사들이 있었냐면, 뭐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는 교사들을 전부 조사해가지고 뭐 분리 조치하겠다. 이게 분리 조치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. 그냥 뭐 예를 들어 그만두게 하겠다는 그런 조치인지. 저는 조금 이게 걱정스러운 게요. 우울증 자체가요, 사실 전 인구에서 한 평생 한 20에서 30% 정도 걸린다라고 돼 있거든요. 굉장히 흔한 병이죠. 사실 뭐 고혈압이나 당뇨보다도 더 흔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만약에 이제 우울증은 위험하니까 이거 학생들하고 무조건 분리하겠다 그러면요, 어떤 교사가 그러면 우울증 치료를 받을까요? 우울증상이 있더라도 막 숨기겠죠. 치료도 안 받으려고 할 거고. 그러면 우울증상이 더욱 심해지겠죠. 그러면 이게 교사 자체도 문제겠지만 그 교사한테 배우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니까 결국에는 학생도 피해가 보는 그런 정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이게 어떻게 보면 교사들의 어떤 정신 건강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, 그냥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막연한 편견이 있는 게 정신과 치료인데 이게 정부가 편견을 좀 조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좀 걱정입니다. 얼마 전에 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요, 교사 임용시, 교사를 이제 뽑을 때 심층 면접을 해가지고 고위험군 교사를 거른다, 뭔가 이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,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러면 뭐 심층 면접만 하면 뭐 정신질환 같은 거 미리 발견할 수 있느냐? 저는 전문가 입장으로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물론 이제 누가 봐도 이상한 뭔가 조현병 같은 거, 이런 거는 뭐 알 수 있겠죠. 하지만요, 이게 증상을 숨기려고 하고 심층 면접을 하게 되면은, 이거는 제가 전문가지만은 이거는 증상을 숨기는 환자를 어떻게 가려내기가 너무 힘들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게 면접 자체, 그러면 면접 자체가 면접만 본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이코패스 같은, 뭐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, 이런 사람들 면접으로 걸러낼 수 있느냐?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심층 면접 해가지고 뭐 사이코패스, 소시오패스 걸르면 뭐 그냥 정치인들부터 이게 심층 면접해서 한번 걸려줬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사건이 터지면요, 정치권에서 막 즉흥적으로 정책 같은 걸 내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. 이게 뭐 좋은 의도로 정책을 해도 사실 좋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가 많으니까 좀 신중하게 정책을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요, 이게 정책을 낼 때 뭐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라든지 다른 전문가들하고도 충분히 좀 상의를 해가지고 오랫동안 토의를 해서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의 결론은요, 뭐 우울증은 남을 해치는 그런 위험한 질병은 아니다. 그리고 정책은 즉흥적이지 말고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오늘 결론이고요.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요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까지 정신과 일타 강사였습니다.